젊은 웨이터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겸손한 노인 여성을 도와주고 잔인하게 해고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부유한 남편이 몇 분 후에 도착할 줄 몰랐습니다.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별빛 정원에서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젊은 웨이터 준호는 우아하게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우아했지만 그의 눈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한편에 앉아있는 나이 지긋한 여성 수키 할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차림새는 이 고급스러운 공간과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분 괜찮으실까? 준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고 수키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키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지배인 민혁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잠깐 나 좀 봅시다. 민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혁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옳다고 믿었지만 이 고급 레스토랑의 규칙을 어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손님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됩니다. 민혁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 레스토랑의 이미지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수키 할머니가 다시 한번 비틀거렸습니다. 이번에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자신의 직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준호는 자신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단순한 친절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수키 할머니에게 다가가자 그녀의 호흡이 더욱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과거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수키 할머니를 편안한 자세로 앉혔습니다. 할머니, 저를 따라 깊게 숨을 쉬세요. 천천히. 그렇죠. 준호의 차분한 목소리에 수키 할머니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주변에 요청했습니다. 그때 민혁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준호는 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배인님, 지금은 한 분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레스토랑 이미지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는 준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레스토랑의 규칙과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 구조대원들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왔고 신속하게 수키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 들것에 실리면서 수키 할머니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직장 생활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민혁이 다시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그 대가가 무엇일지 두려웠습니다. 준호는 민혁 지배인의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 준호는 민혁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오너인 박 사장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도와드렸습니다. 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레스토랑의 규정을 어기는 행동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사장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준호 씨, 당신의 행동이 인도적이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레스토랑은 고급 이미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일로 많은 손님들이 불편해하셨어. 준호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레스토랑 이미지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민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보세요, 준호 씨. 당신이 여기서 일하고 싶다면 규칙을 따라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정의감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준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박 사장과 민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직장을 쉽게 포기하실 건가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양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준호가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준호는 자신의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레스토랑을 나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준호는 놀랐습니다. 수키 할머니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걱정이에요. 수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얼마 전 받은 월급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간호사가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병실로 들어선 준호는 수키 할머니의 감사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젊은이. 준호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건강해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병원을 나서며 준호는 자신의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문득 자신의 행동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을 칭찬하고 있었고 동시에 레스토랑의 냉정한 대응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준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기 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그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전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자신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게 다 뭐지? 준호는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열어보니 그의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삽사인 척 한 웨이터, 삽사인인 감미 있는 행동과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라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진정한 용기입니다. 한 유명 인사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별빛 정원 레스토랑은 거센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스토랑의 비인간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불매운동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찾아온 관심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단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지역 뉴스 방송국이었습니다. 준호 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준호는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별빛 정원 레스토랑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앞에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준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키 할머니 옆에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이리 오세요. 수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준호가 다가가자 중년 남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이라기에는 너무 젊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죠. 우리는 평소에 고급 레스토랑만 다녔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노인으로 위장해 갔던 거죠. 그럼 그날 일도 모두 계획된 거였나요? 하지만 덕분에 우리는 당신 같은 훌륭한 청년을 만났죠. 수키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준호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재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재단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해요. 준호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준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일까?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의 인생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현 회장의 제안이 그의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레스토랑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수키 할머니를 도운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 씨 되시죠? 저는 한결재단 이사장입니다. 재현 회장님께서 준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연락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다. 재현 회장이 자신에 대해 더 알아보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날 준호는 한결재단을 방문했다. 한결재단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였다. 이사장은 준호에게 재단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다. 준호 씨처럼 정의롭고 용기 있는 젊은이가 우리 재단에 꼭 필요합니다. 이사장의 진심 어린 말에 준호는 감동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준호는 한결재단에서 일하기로 결정했다. 준호는 재단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보람 있는 나날을 보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한결재단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어느 날 준호는 수키 할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준호 씨,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준호 씨 덕분에
우리 부부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수키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자신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준호는 앞으로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오, 내 꽃차. 너는 이미 나를 돌보고 있었어. 내 사랑과 헌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내게 힘을 주었어. 김 씨의 제안이 강당에 빠르게 퍼지면서 새로운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경애의 말을 외쳤습니다. 마치 지민의 졸업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소녀의 놀라운 여정을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식전이 공식적으로 끝나갈 때 선자 할머니와 지민은 축하를 보내는 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귀울동의 이웃들이 졸업식에 참석해 선자 할머니의 김치가 그들의 어려운 날을 밝혀주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민의 결단력과 지능을 칭찬하며 그녀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그 축제의 한가운데서 선자 할머니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스트레스와 감정이 드디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지민은 항상 할머니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며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분명 피곤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내 꽃차. 그저 조금 지쳤을 뿐이야. 박 선생님이 상황을 보고 빠르게 개입했습니다. 우리 사무실로 가서 조금 쉬는 게 어떨까요? 모든 소란에서 벗어나. 지민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강당을 빠져나가는 동안 주위 사람들은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자 할머니의 낡은 버선은 이제 모든 이의 눈에 훈금처럼 빛났습니다. 박 선생님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선자 할머니는 드디어 앉아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부드럽고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저를 돌봐주셨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선자 할머니는 사랑과 자부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지민아, 너는 이미 나를 돌보고 있었어. 내 사랑, 내 공부에 대한 열정, 내 친절함, 그 모든 것이 내게 힘을 주었어.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모든 일들을 소화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설, 관객의 반응, 김 씨의 너그러운 제안, 이 모든 것이 처리하기에 거의 너무 많았습니다. 지민아, 선자가 마침내 감정에 차서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떠났을 때 내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 하지만 너는 내 전부가 되었어. 그리고 이제 네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걸 보며 마치 내 꿈을 이루는 것 같아. 지민은 할머니를 꼭 안았고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꼭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최선을 다해 훌륭한 의사가 되어 우리처럼 매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선자는 소녀의 이마에 키스를 하며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너는 벌써 내게 자랑거리야, 내 꽃.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넌 절대 모를 거야. 인천의 하늘을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며 지는 해를 배경으로 할머니와 소녀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선자의 낡은 버선은 사랑과 희생의 여정을 상징하며 조용히 그들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녘 인천의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이는 일출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선자는 언제나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의 집이었던 구월동의 작은 아파트는 포장된 상자와 이사갈 준비가 된 추억들로 가득했습니다. 지민아, 선자가 감정에 차서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아침 준비됐어. 지민은 방에서 나와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하지만 그날이 가져올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집은 겸손하지만 편안하며 지민이 의대를 시작할 대학에
더 가까웠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할머니를 뒤에서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으셔도 됐어. 제가 아침을 준비할 수 있었어. 선자는 소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내 꽃아. 어떤 습관은 버리기 어려워. 게다가 이 구식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그들은 그 아파트에서 많은 시련과 승리를 함께한 마지막 식사를 위해 앉았습니다. 김치와 미역국의 익숙한 향기가 공기 중을 가득 메우며 추억의 파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김치를 만들려고 했던 때 기억나 지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서 달아서 이웃도 먹지 않으려고 했었죠. 선자는 추억의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사가 아니라 셰프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을 때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실험적인 요리만 먹으며 일주일을 보냈었지.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음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작은 공간에서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추억들을 맛보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선자는 지민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낯선 사람이 김치 판매대에 다가올 때 치마 뒤에 숨던 수줍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여정에 나서려는 자신감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알아, 네 엄마가 떠났을 때 난 정말 두려웠어. 널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충분하지 않을까 봐. 하지만 지금 널 보니 내가 꿈꾸던 것 이상이야. 지민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사랑, 희생이 절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할게요. 넌 이미 그랬어, 내 사랑. 너와 함께한 매일이 축복이었어. 아침 식사 후 두 사람은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아무것도 뒤에 남겨두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모퉁이마다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민이 자라면서 벽에 표시한 작은 흔적, 무수한 밤을 함께한 낡은 탁자, 선자가 매일 지민이 학교에 가는 것을 지켜보던 부엌 창문.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되어 선자는 문에서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오랜 세월 집이었던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버선 한 켤레가 특별히 준비된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버선도 가져가시겠어요? 선자는 그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꽃아. 이건 그냥 낡은 양말이 아니야. 우리 여정의 이야기야. 건물의 계단을 내려가며 그들은 이별을 고하는 이웃과 친구들의 무리에 놀랐습니다. 귀퉁이 가게의 이 사장, 선자의 김치를 항상 사던 은퇴한 교사 김 선생님, 지민이 수학 과제를 도와준 신문 배달부 준호까지 모두가 모여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자씨, 지민, 이렇게 조용히 떠날 줄 알았어요. 선자와 지민은 이러한 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포옹이 오고 갔고 눈물이 흘렀으며 앞으로 방문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선자의 주름진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자씨, 당신의 김치는 추운 날에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 하지만 그보다 더 당신의 힘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구월동은 당신 없이는 같지 않을 것. 젊은 준호가 이제 청소년이 되어 지민에게 감탄의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누나, 수학 시험 덕분에 통과했어요. 나도 누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 이들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선자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 동네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을 바라보며 그녀는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떠날 준비가 된 택시가 도착하고 마지막으로 이웃과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선자와 지민은 출발했습니다. 차가 익숙한 구월동의 거리를 뱀처럼 휘감으면서 선자는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 너를 안고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 하지만
이제 떠나면서 내 마음은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 지민은 할머니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어디를 가든 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든 우리는 항상 함께해. 우리 둘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택시가 구월동을 뒤로하고 인천의 햇살이 밝게 빛나면서 마치 우주 자체가 그들을 위해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 사랑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조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약속이었습니다. 지민이 의과대학을 마치고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할머니와 소녀 사이의 사랑은 변함없이 굳건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집중적인 공부, 대학병원에서의 인턴십, 그리고 최종 시험 준비로 가득 찼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민은 쇼핑백을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와 할머니가 함께 사는 아파트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도착했어. 그녀가 신발을 벗으며 외쳤습니다. 선자는 부엌에서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놀라운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내 병원에서 하루는 어땠어? 선자가 지민이 들고 온 쇼핑백을 도와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출산을 도왔어, 할머니. 지민아, 내 꿈을 이루고 있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지금 사는 겸손한 아파트는 공동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벽에는 지민이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사진들과 구월동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노인 여성을 봤어요. 혼자였어요. 가족도 없고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계셔서. 선자는 지민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축복받았어, 내 사랑. 매일이 선물이야. 그때 지민이 일어나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할머니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 그녀는 쇼핑백에서 작고 세련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선자는 궁금한 눈으로 그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지민은 상자를 할머니에게 건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열어보세요, 할머니.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벚꽃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새 버선이 비단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 지민아, 선자가 속삭이며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한 거예요. 지민이 감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버선을 대체할 거예요. 하지만 과거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기리고 미래를 축하하기 위해서. 선자는 새 버선을 쓰다듬으며 그 부드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민을 바라보며 가득 찬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내 사랑 지민아, 이 버선들이 정말 하지만 알아. 그 오래된 버선도 알아요, 할머니. 지민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 버선도 특별해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해. 그녀는 일어나서 장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유리로 보호된 틀에 선자의 오래된 버선이 꼼꼼하게 보존되어 있는 액자였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지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지민을 꼭 안았습니다. 내 꽃, 넌 정말로 모든 것을 생각했구나. 이 버선들은 많은 추억을 담고 있어. 지민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상기시켜줘. 두 사람은 오랫동안 꼭 안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떨어졌을 때 선자는 새 버선을 들었습니다. 자, 지민, 이 아름다운 버선을 신어보자꾸나. 도와줘.
선자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 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자가 겨울에 따뜻한 신발을 신게 해주기 위해 자신은 낡은 버선을 또 한 해 더 신었던 것.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자는 일어나 새 버선을 신고 몇 걸음을 걸어보았습니다. 아, 지민아, 이거 정말 하지만 이 버선이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를 알아. 무엇 때문이에요? 할머니, 이걸 준 사랑 때문이지. 선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이. 그리고 그 낡은 버선들은 내가 그것들을 신었던 사랑 때문에 특별했어. 지민은 다시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가 항상 연관지어왔던 김치와 사랑의 향기를 느끼며 할머니, 지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아무리 바빠도 항상 할머니 시간을 갖고 할머니를 돌볼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던 것처럼요. 선자는 지민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내 꽃차. 그리고 알아도 내가 여기 없을 때도 내 사랑은 계속 너와 함께할. 네가 동정심을 갖고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삶을 만질 때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그들의 깊은 유대를 깨닫고 조용히 있었어. 인천의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소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이 작은 아파트에서는 할머니와 소녀 사이에 사랑이 가득한 우주가 펼쳐졌습니다. 자, 이제 선자가 결국 유쾌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치 좀 담그러 가자. 이 새 버선을 축하하고 옛날을 기억하면서 말이야. 지민은 웃으며 그녀가 할머니의 발치에서 김치를 배웠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두 사람이 부엌으로 향하면서 선자는 새 버선을 신고 지민은 집에서 신는 현대적인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사랑의 순환은 완성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융합되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며 할머니와 소녀 사이에 끊임없는 사랑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곧 김치의 향기가 아파트를 가득 메우며 웃음소리와 공유된 이야기들과 섞였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버선의 그림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승리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혜의 말씀 채널의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지혜의 진주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이해심 많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마음씩.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나눈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지민과 선자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민은 의대 공부에 매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선자는 그런 지민을 위해 늘 따뜻한 밥상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지쳐 보였습니다. 선자는 그런 지민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밝은 미소로 맞이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늘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지민은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늘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시는 것 같아 죄송. 꼭 성공해서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선자는 지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큰 효도란다.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늘 할머니 생각하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털어놓을. 지민은 마침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선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지민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엄마도 하늘에서 널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지민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민의 졸업식 날, 선자는 아끼던 낡은 버선을 신고 참석했습니다. 비록 초라한 버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민을 향한 선자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버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늘 간직할게요. 선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민아, 이 버선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할 것. 시간은 흘러 지민은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지민의 모습은 선자에게 큰 기쁨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선자는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지민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바쁜 와중에도 늘 할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옛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선자는 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는 이제 곧 너의 엄마 곁으로 갈 것 같구나.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렴.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테.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 두고 가지 마세요. 선자는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는 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할머니는 네 곁에서 널 지켜보고 있을 거란. 선자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며 슬픔을 이겨내고 더욱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훌륭한 의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낡은 버선과 김치 향기,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